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전坑알이거 이론 엑셀 기능 정리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함수 뒤편으로 갑니다. 이제 정렬 어제까지 함수 다 마무리되셨죠? 자 정렬 엑셀 시간에 rank.eq라는 함수를 할 때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렬은 뭘 대상으로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의미 아시죠? 빈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 셀 범위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구성, 필드명, 제공 역할을 하는 부분 필드명, 그 세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을 레코드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필드 열, 레코드 행위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 자동 필드, 고급 필드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기능 적용 후 결과도 레코드 단위 나온다. 이것도 자동 필드, 고급 필드 할 때 나왔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레코드 단위로 표시가 되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렬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이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를 나열한다.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이 기준을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정렬을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숫자 데이터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문자, 가나다, ABC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이것도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문자에 대해서는 사전식 정렬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내림차순 역사전식 정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자 사장, 이사, 부장, 가장, 대리, 사원을 순서대로 정렬하세요라 그러면 이건 오름차순인가요? 내림차순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머릿속에 직책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다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의 생각은 어떻죠? 사장이 직책이 높은지 이사가 직책이 높은지 엑셀 프로그램은 그 내용을 자체를 모릅니다. 직책이라는 개념을. 인공지능. 그러면 엑셀은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자 데이터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던 말들 중에 엑셀은 데이터 종류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그러죠. 엑셀 입장에서, 프로그램 입장에서. 왜? 이 녀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배우는 속도가 빠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뭐라고 이런 표현하냐면 뭘 배우실 때 동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같거나 방향이 같으면 되게 일의 진척이 빠르죠. 안 되면 이제 의견 조율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의견 조율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그냥 이 녀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엑셀 입장에서 이건 문자 데이터를 바라보면
사장이라는 문구가 가운데에 끼어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사전식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경우죠. 그러면 이런 기본 기준이 없으면,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만들었어야죠. 내 입맛에 맞게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초심 잃지 마세요. 초심이야 좀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갑시다. 자, 부서 필드를 오른쪽에 놔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우리는 정렬 기능이 엑셀상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요 방법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요 방법으로 우리는 시험 준비용으로. 그 다음 정렬 대화 상자감이 나타나면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하셔도 되고 기존에 나이라는 부분을 뭘로? 잠깐만요. 부서 필드를 했으니까 열 필드, 부서 필드에 대해서 문자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죠. 그 중에 오름차순하고 정했다. 그러면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자, 여러분 나가시고요. 제 화면 잠깐 보세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건 요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필드명, 제목.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목이 필드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체크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고 이게 체크되자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보통은 다 체크되어 있는 기본값이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란 건 없습니다. 자, 하시면 이렇게 기억부터 희역까지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자, 그럼 나이 필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의합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창을 여시고. 자, 잠깐만요. 지금 기존에 이런 기준이, 정렬 기준이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지우고 다시 설정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선택하시고 기준 삭제. 자, 그리고 잠깐만요. 같이 갑시다. 같이 나갑시다. 확인해서 나가시면 일단 기준이 사라졌죠. 그러면 지금 부서가 정렬되어져 있는데 저 부서의 내용이 흐트러질까요? 흐트러지겠죠. 네?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요거 아닙니다. 이 녀석의 기능상의 특징은 기준이 없어지더라도 정렬된 결과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이 기능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정렬 창을 여시고. 자,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 필요 없다면. 그리고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추가. 그리고 하려고 했던 일이 뭐죠? 나이 필드. 나이 필드, 열 필드. 숫자 값 기준이고 내림 차순 정렬하겠다. 그리고 확인.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뭐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뭐 이런 직책순이라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할게요. 요거 이번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자, 선택 데이터베이스 정렬. 부장, 차장, 과장 여기 있는 데이터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직책 값 기준이고 이 방식도 아니죠. 저 내용은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들었겠다. 그러면 창이 또 다른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만. 그래서 요 등록하는 방법은 새 목록 클릭해서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 일단 순서대로 입력을 하는데 자, 부장이라고만 입력을 하고 오타 조심. 그리고 잠깐 대기. 부장 입력 대기. 입력 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화면 밑에 있는 화면 보세요. 그 문장 보세요. 밑에 있는 문장.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자, 엔터. 사장, 엔터. 과장, 엔터. 대리, 엔터. 사원, 엔터. 그리고 추가하면 여기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나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뭐 추가 설명을 좀 하면, 자, 선택은 색깔이, 목록이 색깔이 바뀝니다. 선택을 하시면 여기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이게 지울 수 있는 게 있고 지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사항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울 수 없는 건 이건 애초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 이미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울 수 없는 거고, 사용자가 아마 추가시켜 놓은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지울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우리 거 말고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뭐 이런 것들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 뭐 이렇게. 자, 우리가 방금 만든 게 뭐였죠?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었죠. 그럼 요 녀석을 선택하고 나가시면 이 기준대로 정렬하겠다라고 의사표시 확인 하면 요 순서. 그리고 확인 해서 나가면 직책의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정렬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들 기준이 없을 때. 자,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뭐 직책순이라는 것도 어찌됐든 뭐 경험적으로 뭐 이걸 사용해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 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눈빛이 아는 내용이라고 저한테 의사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가입 기간 필드의 배경 색깔, 채우기 색깔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가입 기간 필드에 초록색 계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흰색 계열 아닙니다. 채우기 없음입니다. 이건 채우기 없음입니다. 흰색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틀립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흰색을 하면 좀 여기 흰색 적용했는데 여기 좀 이상하죠? 네? 그 눈금선이라는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자,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채우기 없어. 자, 그러면 자, 이런 서식, 채우기색 배경색깔이라는 이런 서식을 아니면 이런 글자색을 이용해서 정렬도 가능하다.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가입기간. 그 다음, 이건 문자 값을 가지고 정렬하는 게 아니고요. 값이 아니라,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우리 배경 색깔, 채우기 색깔이 또 다른 표현이 셀색. 셀색.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이제 색깔, 서식이죠. 목록 단추는 셀색이 없는 경우하고 초록 색깔의 경우.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색깔의 값을 보통 색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RGB 색깔 값이라고 해서 값을 숫자 값을 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RGB 가로 열고 0부터 255 요렇게 값 중에 뽑아냅니다. 그래서 R이 레드, G가 그린, B가 블루라 그래서 색깔이 가지는 값은 0부터 255까지 값을 가지고 0은 색깔이 없다. 255는 색깔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색을 다 썼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색깔의 농도. 그럼 저 색깔들 조합해서 우리가 눈에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런 색깔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저 색깔들 값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피스 제품에서는 그래픽을 다루지 않는 오피스 제품,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 그다음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RGB 색이라고 해서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이렇게 어떻게 조합하느냐, 저것도 모네오입니다. 어찌됐든 뭐 있고요.
자, 뭐 참고로 잠깐만 이야기 좀 하면 레드 255, 그린 255, 블루 255를 다 사용을 해서 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아마 검정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는 색깔은 그 검정 색깔이 저기 물감의 색깔이 아니고요. 빛의 색깔입니다. 빛의 색깔. 그래서 세 개의 빛을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비춰주면 밝아서 못 보거든요. 그래서 흰색입니다. 세 개를 다 255, 255 해서 조합을 하면. 그러면 자 반대극부로 레드 제로, 그린 제로, 블루 제로 하면 색 저기 빛이 없다라는 얘기죠. 색에 대한 빛이 없다. 그러면 다 검정 색깔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뭐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조합은 어찌됐든 뭐 우리는 색깔 값은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니까 요거 찾아서 선택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 초록색 계열의 색깔, 이 색깔은 크기가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빨간 색깔인데 빨간 색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누가 크냐고 물어봤을 때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겠죠? 그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통째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 위쪽에 두든지 아래쪽 부분에 두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레코더가 위쪽에.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포지션 필드. 얘는 글자 색깔이 검정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 색깔인데 이 검정 색깔은 아마 엑셀 프로그램이 기본 색깔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자동인 색깔로. 자, 정렬 대화상자 여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포지션 필드. 자, 이번에는 값이 아니라 뭐 여기 있는 글자 색깔, 글꼴색 기준으로. 자, 여기 자동인 검정 색깔과 빨간 색깔 이렇게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하시고 색깔 값은 RGB 색깔 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제로제로요. 이거 빨간 색깔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모아서 위쪽에 두든지 아래쪽에 두든지 뭐 그렇게 판단. 자, 그러면 지금은 정렬 기준이 정렬해야 될 필드가 한 개였잖아요. 그럼 정렬해야 될 필드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그 오름차수, 죄송합니다.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그게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입니다. 그 개념이 정렬 개념이에요. 정렬 개념.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렬 기준 두 개 이상인 건 교재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한 개짜리가. 자, 시험은 두 개 이상이 나올 겁니다. 자, 8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분석 작업 1, 파일 여시고 남아있는 내용 그냥 기본 설명만 잘 들으시면 그냥 다 수업 중에 다 이해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 기억을 오래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함수 수식을 제외한 건 나중에 기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씩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필요하면 뭐 해설서나 교재에 있는 해설된 부분, 풀이된 부분 참고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이건 뭐 문제만 한두 번 풀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함수는 아닙니다. 함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수업만 들으면 충분해요. 혼자서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엑셀을 잘 쓰겠다가 아니라 시험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수업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전제는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이 세상에 들어본 내용이 없는데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자 교재는 일단
자, 여기 124페이지를 펼치시고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일 경우에 중형차의 셀 색이 RGB 1882 둘둘둘 232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자, 내용 같이 읽으셨죠? 자, 요약하면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이게 1차 정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중형차 필드에 대해서 셀 색이 위쪽에 표시되도록 정렬을 하라. 데이터베이스 자,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정렬창이 나타나면 열 필드,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문자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자, 같은 부서명이 있다면 기준추가 중형차 필드에 대해서 자, 이번엔 값이 아니라 셀 색 그리고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은 문제에 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색깔 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RGB 1832223이라는 색깔 값 목록에서 확인하시고 클릭. 이런 색깔들은 모아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두는데 위쪽에 두라. 그래서 여기가 1차 정렬 메뉴에 있는 게 여기가 2차 정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차 정렬, 2차 정렬. 필요하다면 뭐 3차 정렬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 여기까지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나가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부서에 대해 부서명에 대해서 영업 1부, 2부, 3부, 4부 오름차순 같은 부서명에 대해서 중형차에 색깔이 있는 게 위쪽.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색깔이 있는 게 중형차 색깔이 있는 게 위쪽. 이해되시죠? 자, 저장.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자, 오른쪽 1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트 정렬 2시트로 옮겨가시고 교재 125페이지 이거 저 교재 내용 읽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이거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구분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해보실래요? 구분 필드 오름차순 정렬 부터 한번 해보세요. 구분 필드 오름차순 정렬 한 개짜리는 한 개짜리. 자, 잘 안 되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말씀드린 한 10분 계시면 한 서너 분 빼고는 아마 절반 이상이 아마 이상하게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나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항상 전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그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어떤 기능을 쓸 때 항상 정해져 있는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금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제가 최소 공식적으로 한 대여섯 번은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왜 이거 안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루기 위해서 전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죠. 왜 학기를 포함시키세요?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뜨는 거죠. 이렇게 포함을 해서 선택을 하니. 저런 걸 저게 잘 지금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되게 꼼꼼하신 분이죠, 이제. 뭘 하실 때마다.
그건 그거. 그래서 뭐 자 보세요. 요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 강조해 드리고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 교재 125페이지 갑니다. 항상 무슨 기능을 쓸 때는 전제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전제.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완벽하게. 스타트가 잘못됐잖아요. 기능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갑시다 이제. 125페이지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의하고 이건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군요. 그럼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동일한 구분인 경우 자 앞에 게 1차 정렬 그 다음 정렬해야 될 게 2차 정렬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감량 글꼴색이 RGB 2500인 값에 아래쪽 아래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병합된 셀인 합계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여기까지가 정렬창을 여시고 자, 첫 번째 구분. 문자 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용자 지정 목록. 자, 여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새 목록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겁니다. 오타 없이 입력. 그리고 구분은 엔터. 자, 추가 등록시켜야 되는데 있죠. 등록시키기 전에 오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항목을 목록을 선택을 하고 나가셔야 된다. 확인. 이렇게. 그다음 이게 1차 정렬 기준 추가 정감량 필드를 기준으로 값 기준이고 자, 죄송합니다. 정감량은 숫자 값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글자 색깔을 문제에 글꼴 색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정렬 기준. 그리고 색깔은 금정 색깔하고 빨간 색깔 두 가지가 보이네요. 계열이 두 가지 보이는데 RGB 문제에서 RGB 00라고 그랬죠. 색깔 값. 목록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위나 아래에 표시하는데 문제에서 아래쪽에 표시하세요. 아래쪽에 표시 모아서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 정렬되어 있는 1차 정렬 정렬 확인하시고 같은 구분이 있다면 색깔이 있는 게 정감량 색깔이 빨간 색깔이 아래쪽, 회원사 아래쪽, 비회원사 아래쪽, 기타 아래쪽. 자 정렬 3시트로 가시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장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한 3분 드릴게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하고도 남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포지션 필드를 공격수 골키퍼 오타 조심하셔야 된다습니다. 미드필드 수비수 순 정렬 후 가입기간 셀색이 기준으로 위에 표시되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문제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정렬 대화 상대를 열어서 창을 열어서 포지션 필드 문자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오른 차순 내림 차순 단위다. 그리고 새 목록 클릭하시고 공격수 골키퍼 엔터 미드필드 엔터 수비수 그리고 추가 그리고 나갈 때 해당 목록 선택하시고 나가셔야 된다고 그랬고 자 기준이 하나 더 있죠. 1차 정렬 그 다음 기준 추가 2차 정렬 가입 기간 필드에 대해서 셀 색 기준 색깔 값은 RGB 1628188 인 색깔 값을 선택해서 모아서 위쪽에 표시하고 네? 수업 듣고 계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수정하러 갑니다. 의도치 않게. 자, 오타 생기면 찾기 힘들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변경될 겁니다. 다시 추가하시면 됐죠?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저장 누르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열려있는 엑셀 파일이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죠.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여시고 자, 여기도 기본 설명 좀 하고 갈게요. 그 정렬 시트 옆에 부분합 저희들 교재는 일단 129페이지 펼치만 놓으세요. 제목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소개, 총계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용어를 들어보셨다면 그게 엑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부분합입니다. 그러니까 소개 총계를 계산해 주는 기능을 부분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론 합계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능도 다른 계산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주위에서 들었던 표현 중에 소개 총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다면 그게 부분합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필드를 그룹화하여 자, 여기서 그룹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료의 성기 같은 것들이 묻겠다. 우리 인수 공부할 때 어레이라는 인수 기억나세요? 뭐 인덱스라든지 라지 스몰 할 때만 나왔던 그 녀석의 자료의 성기 같은 것들이 묻겠다. 자, 자료의 성기 같은 것들끼리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묶으면 다발로 묶으면 대표적으로 값을 한번 표현할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자료의 성기 같은 것들끼리 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과에 뭐 네트워크과 소프트웨어과 멀티미디어과 이렇게 네트워크과 멀티미디어과 소프트웨어과는 소프트웨어과끼리 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배웠던 정렬 기능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오른차순이 내차순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묶여지잖아요. 같은 것들끼리. 그래서 정렬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글상일 때. 그룹을 하려면. 그 다음 실제 이제 저희들 문제나 생활에서 표현 중에 뭐뭐 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게 같은 자료를 묶겠다는 이야기고 저 표현이 꼭 뭐 그룹이라는 표현을 가진 건 아니지만 구분을 좀 하자면 조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룹을 묶으면 대표성을 띄고 값은 딱 한 개잖아요. 네? 대표성을 띄면 값은 한 개잖아요.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여기서는 이제 뭐뭐 별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녀석을 정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그룹한다는 이야기, 자료 성격 같은 것들이 묻겠다. 그러면 그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특정 필드의 요약
직계 요약 정보를 표시하겠다. 이게 이제 소개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요약 정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등을 뭐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분합을 적용하는 방법은 요거죠. 그래서 이 부분합도 뭘 이용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요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뭐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과별 총점의 합계를 표시하려고 한다. 뭐 계산해서 표시하려고 한다. 이때 무슨 기능을 이용할 거냐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건데 부분합 기능은 자, 학과별이죠. 여기다가 관심을 두겠다는 건데 여기다. 자, 그리고 부분합 이런 부분합 기능을 위해서 부분합 기능이 뭐냐? 부분합 기능을 좀 설명드려 갑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아까 소개라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녀석의 위치는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자, 부분합 대하상자 창이 이렇게 열리면 그룹할 항목. 자, 주의하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학과의 자료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겠다. 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겠다. 학과 자료를. 특정 필드에 있는 자료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겠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사용할 함수 합계 정보,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합계 정보를 나타내겠다. 밑에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 아까 특정 필드에 요약 정보를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산 항목이 필드명입니다. 필드명. 그래서 총점 그대로 쓰죠. 체크되어 있는 총점.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한 개 이상을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 개만. 그리고 일단 이렇게만 하고 나갈게요. 확인. 하시면 자, 방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그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걸 소개라고, 여기서 요약이라는 건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계. 요약이라는 게 합계를 의미합니다. 합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개 정보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개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아마 이 전체에서 네트워크가 소개 요약 한 번 나와야 되고요. 그게 소개입니다. 멀티미디어가 소개 한 번 나와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소개 한 번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이걸 소개 부분합 기능을 제대로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기능은 적용을 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우러 갈게요. 뭔가 이상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은 총계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총계까지가 데이터베이스라 생각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자, 지우는 것도 알아두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잘못될 때 지우고 다시 하시죠. 자, 부분합. 부분합 기능의 의미, 기능이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의미 있는 부분합 정보가 나오려면. 같은 것들끼리 일단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이 적용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이거 특정 필드를 그룹한다. 그래서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 어디를 대상으로? 학과 별이라고 했던 녀석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녀석한테. 자, 그러면 정렬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데 있죠.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학과. 문자값 기준이고, 그게 오름 차순이 되든 내림 차순이 되든 뭉쳐져 있기만 일단 하면 된다. 뭐 시험은 정확하게 기준을 주겠죠. 자, 지금은 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씁시다. 사용합시다. 선택해서 확인. 그럼 이제 자, 부분합 기능은 이렇게 요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한다.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이 범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 그리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될 겁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 필드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거 자체가 정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자료를 묻겠다. 같은 것들끼리 묻겠다. 그다음 학계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누구에 대한 총점에 대한. 그래서 뭐 여기다가 한 개의 항목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항목을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는 요 자료 밑에 이렇게 요약 소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게 이제 소개 총계라고 하는 정보죠. 자, 범위 그대로 유지하세요. 요 범위 그대로.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요약은 학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렇게 학계 정보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평균 정보도 보고 싶거든요. 나타내고 싶거든요. 무슨 기능을 통해서? 부분합 기능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미 그 학과라는 내용은 정렬이 되어져 있네요. 그럼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부분합 기능을 다시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유지하신 채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클릭. 다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학과 필드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평균 정보를 나타낼 건데 어디에 대해서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시고, 이때 이제 밑에 있는 옵션 설명드릴게요. 아까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의 옵션 체크되어 있는 거 어딘지 아시겠죠? 위치 됐습니까? 그 다음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 설명드릴게요.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합 요약 정보는 없어지고 이 자리를 이 녀석이 평균이라는 값이 대체한다. 대치, 바꾼다.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내용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죠? 처음에 출발할 때의 생각은 두 개의 정보, 합계와 평균이 동시에 나타나길 바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택하시고 해제하셨으면 부분합 기능을 나타내시고, 그러면 평균은 있으니까 합계 정보를 나타내는데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나타낼 건데, 그러면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 옵션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만 기존에 있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정보가 누적이 되어서 화면에 표시가 되어진다. 그래서 최근께 위쪽에 나타난다. 확인하면 이렇게. 그리고 뭐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화면 더 보시고요. 뭐 안 따라오셔도 되고요. 따라오시면 같이 따라오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부분합 창을 여시고. 자, 여기에 또 개수 정보도 나타나고 싶다. 그러면 정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화면에 보이는데 학과 정보를 묶어서 개수 정보를 볼 건데 뭐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한 개 이상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이름의 개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요약 정보에 기존에 있던 정보 요약 정보에 추가되어서 위쪽에 추가되어서 나타날 거다. 됐습니까? 무적에서. 자, 그다음 용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뭐 지우는 건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모두 제거. 요거. 자, 윤곽선. 자, 윤곽이란 용어. 행머리걸 1년번호로 되어 있는 행머리걸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영역, 부분합 기능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나타나는 요 영역을 윤곽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그리고 여기 보면 굵은 회색 선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데이터 부분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부분.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데이터 부분을 눈에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추는 축소 단추라고 합니다. 축소. 플러스는 확대, 뭐 확장, 확대. 그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요건 이제 수준 표시라고 합니다. 수준 표시. 클릭하면 전체가 줄어들거나 전체가 늘어나거나 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우는 거. 자, 이런 부분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리고 부분 합창에 가셔서 모두 제거까지 한 번 더 실습을 해봅시다. 됐어요? 자, 실습 하나만 하고 싶시다. 실습 하나 해보고요. 요 내용이 다거든요. 자, 물론 이제 시험이니까 이제 조금 몇 가지 더 추가될 겁니다. 근본적인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자,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2, 열기, 교재 192페이지 제목 밑에 보면 어떤 파일을 열어야 될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트명 부분합 2 시트로 넘어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131페이지, 시간이 쟁쟁하군요. 자,